네, 2회 모의고사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개통추출법의 사례인데 여기에 들어갈 n과 m의 숫자로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자, 요런 문제죠. 자, 지금 총 몇 명이 있어? 1번부터 시작해 갖고 2,000명이 있는 거야. 되죠? 그래서 번호를 정한 다음에 1번부터 n번 사이에서 일단 한 명을 뽑고 그다음에 계속 몇 번째마다 n번째마다 사람을 이렇게 뽑아 나간다는 소리죠. 그렇죠? 이게 바로 개통추출법이다. 개통추출법 분명히 뭐 공부하셨을 테니까 개통추출법 당연히 아실 테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4번 같은 경우 n이 100이고 m이 10이 되냐? 자, 요런 말이죠. 자, 1번부터 2000번까지 있는데 1번부터 100번까지 해서 한 명을 뽑고 되죠. 그다음에 100번째마다 뽑는 거야. 요렇게 되죠.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1번부터 2000번까지 있는데 이거를 100개씩 쪼개는 거야. 이렇게 100개씩. 그쵸? 1번부터 100번 중에서 한 명 뽑으시고 101번부터 200번까지 해서 여기서 뽑았던 그 순번이랑 또 일치하는 사람을 또 뽑아주시고 자, 요런 말이죠. 그쵸? 그럼 총 2000개를 2000명을 그쵸? 100개로 쪼개면은 몇 개의 요 네모 칸이 나오겠어? 요렇게가 20개가 나오겠죠. 그쵸? 2000 나누기 2000 나누기 100 하면은 몇이야? 20이니까 그쵸? 요 네모칸이 20개가 나와서 결국 이 네모칸마다 몇 명씩 나오기로 했어? 한 명씩 뽑기로 했잖아. 이렇게 순차적으로. 되죠? 그럼 결국에는 총 몇 명을 뽑겠어? 20명을 뽑게 된다고. 되죠? 근데 100명씩 100번째씩 뽑았는데 10명을 뽑게 된다. 자, 요랬으니까 4번 틀리죠. 그쵸? 요런 식으로 하나씩 해결해 주시면 된다. 자, 예를 들어 3번 40명씩 뽑았어. 2000명을 뭐라고? 40명씩 뽑았다고. 그럼 40으로 나누면 몇이야? 50이잖아. 40 곱하기 50이 2000이잖아. 그쵸? 40명씩 나누게 되면 총 몇 가구가 뽑혀? 50가구가 뽑힐 겁니다. 그래서 m이 50이 가능하다고. 40이라 그랬으니까 틀렸죠. 그쵸? 다음 2번 20개씩 뽑아. 이제 20번째씩 뽑아. 20번 했지. 20번에 20번째씩. 그쵸? 그래서 2000명을 몇 개로 쪼개? 20개씩 쪼갠다고. 그쵸? 20개씩 쫙쫙쫙 쪼개줬어. 그럼 총 몇 개가 생기겠어? 요 그룹이 100개가 생기겠죠. 그쵸? 2000 나누기 20 하면은 100개니까. 그래서 총 100가구가 뽑힐 거라고. 그래서 아하, n을 20으로 하면은 m이 몇 가구? 100가구가 나올 거다. 2번 맞죠? 그렇죠. 요렇게 해서 2000을 결론 공식이 뭐야? 2000을 뭘로? n으로 나누었을 때 값이 뭐다? m이다. 요런 말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n 곱하기 m이 2000이 돼야 된다. 자, 요런 말이죠. 그렇죠? 자, 1번 같은 경우 2000을 예를 들어 뭘로 나눠? 15로 나누면 몇이 나와? 133.33이 나온대. 쭝쭝쭝쭝 이렇게 해 갖고 그래서 2000명에 대해서 15개씩 뽑으면 총 몇 개 뽑아? 133개 아니면은 쪽 끝트럭이 남은 놈까지 뽑혀서 최대 134개까지 뽑힐 수 있다고. 그쵸? 근데 135개 뽑혔다 했으니까 1번도 틀렸다. 되죠? 자, 요렇게 해서 둘이 곱해서 2000이 되는 수를 찾아봐라. 자, 요런 문제였다고. 그동안 너무 이 뭐냐 확률 표본 추출법에서는 이 추출 방법이 뭐냐만 묻는 문제만 주로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언젠가는 자 요런 문제 확률 추출 방법을 진짜로 했을 때 진짜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자, 요런 문제도 혹시라도 나올 수 있다. 근데 뭐 개통 추출법이 제일 가장 뭐에 간단히 그 숫자 문제를 내기가 좋기 때문에 만약에 맨 처음으로 앞으로 시험에 나온다면은 개통 추출법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아무튼 여기 문제에 넣어 놨고 여러분들은 개통 추출법이 무엇이냐 그다음에 다른 확률 표본 추출법들도 무엇이냐 당연히 알고 시험에 가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와서 확률 추출 방법 찾아보라는 문제 나올 수도 있다고. 자, 몇 년에 걸쳐서 한 번씩 나오는데 나와 주면은 여러분들 뭐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그건 난이도 하의 문제니까 쉽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확률 표본 추출 방법들, 확률 표본 추출 방법 뭘 정리해야 돼? 1번 진짜 어떻게 하는 건지. 그쵸? 이게 이 확률 표본 추출 방법이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지 아셔야 되고 다음 2번 뭐야? 각 확률 표본 추출 방법들의 특징들을 알아주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요 정도 정리하는 거는 뭐 그냥 책 개념 교재 펼치면은 뭐 한 10분이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험 가기 전에 한 번은 다시 한 번 더 읽고 시험장에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2번 확률 문제죠. 그쵸? PA는 지금 뭐야?
0.4고 PB는 0.3이고 B바 A가 뭐야? PA분의 PA 교 B죠. 그쵸? 이거 그냥 뭐 바로 써주면 좋죠. 그게 0.5래. 그럼 또 구할 수 있죠. 우리가 요거까지도 구할 수 있죠. 왜냐면 PA가 0.4라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 PA 교 B는 몇이야? 얘는 0.2겠죠. 그쵸? 0.4분의 0.2 해야지 2분의 1 0.5 나올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이렇게 다 찾아놓은 상태에서 문제 뭐야? A 교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을 구해보래. 그쵸?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구해볼까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그리면은 더 그림을 보면은 조금 더 쉽게 어떤 상황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자, A 교집합 B가 뭐야? 요 빨간색 요 부분이죠. 그쵸? 그거의 나머지 그게 아닌 부분들을 의 확률을 구하래. 그쵸? 그럼 요렇게 초록색 칠한 부분이 된다고. 되죠. 이 초록색 칠한 부분들이 다 뭐야? A 교집합 B가 아닌 애들이죠. 그쵸? 그럼 요 초록색 칠한 부분은 어떻게 구하면 돼? 1에서 A 교집합 B 부분만 빼주면 되죠. 그쵸? 근데 A 교집합 B가 몇이야 지금? 0.2이므로 1에서 빼니까 몇이야? 답 0.8. 정답 몇 번? 1번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되죠? 근데 여기다 밑에다 제가 오타로 잘못해서 답을 3번이라 썼어. 앞에 답이 3번이어서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다 보니까 아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답은 1번이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쉽게 확률 문제 나오면은 확률에 맞는 수식 써줘서 풀고, 그렇죠? 그다음 또 뭐해? 벤다이어그램 그려서 풀고, 또는 확률의 의미를 생각해서 풀라고, 그렇죠? 제가 확률을 푸는 세 가지 방법을 안내해드렸어. 개념 강의에서 또는 단원별 풀이 강의에서 확률을 푸는 세 가지 방법 뭐야? 1번 확률의 의미,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잖아. 그렇죠? 그 의미를 이용해서 푸실 수가 있고 2번 그냥 내가 단순히 외운 수식 B바 A는 PA분의 PA교 B다. 그쵸? 이거 외우잖아. 그쵸? 이렇게 외워서 기계적으로 풀 수가 있고 3번 조금 내가 이거 어떤 공식을 써야 되는지 모르겠는 부분의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은 결국 뭐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어느 부분인지 색칠해 보셔서 그쵸? 이렇게 색칠해 보고 나면은 요렇게 색칠해 보고 나면은 '아 내가 어디 확률 구하는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으니까 쉽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네. 3번 뭘 구하래? y가 x제곱이라면 이때의 x와 y의 상관계수는 몇입니까? 요런 문제죠. 그쵸? 지금 x는 뭐 아니면 뭐만 가져? 0 아니면 1을 각각 2분의 1 확률로 나온다고. 그쵸? 자, 그럼 그때 y는 뭐가 나와? x가 0이면 y는 0이 나오고 x가 1이면 y는 뭐가 나와? 1이 나온다고. 그죠? 그래서 x랑 y가 가질 수 있는 값이 0,0 아니면은 1,1만 갖게 된다고. 되죠? 자, 그래서 이거를 뭐해?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0,0이랑 1,1의 값만 나와. 그쵸? 자, 이렇게 보면은 x랑 y가 무슨 관계가 있어 보여? 이런 관계, 직선의 관계가 있어 보이죠. 그쵸? 이런 식으로 완벽한 양의 선형 관계가 있다고. 자, 그래서 양의 선형 관계가 있으면은 당연히 상관계수는 몇이 나와? 1이 나오죠. 그쵸? 그 정답 몇 번? 4번이 되는 문제라고. 그쵸? 원래 이렇게 푸는 거야. 당연히 여기에 뭐해? 확률 분포표를 줬으니까 y도 요렇게 해서 확률 분포표 만들 수 있죠. 그렇죠. 요렇게 만들 수 있다고. 그럼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뭘 구해야 돼? 공분산이 아니죠. 상관계수 구해야 되니까 일단 먼저 뭐 평균도 구해야 되고 EX, EY도 구해야 되고 이것들 이용해서 EXY도 구해야 되고 그쵸? 이것들 이용해서 공분산도 구해야 되고 그리고 공분산을 뭘로 나눠? 분산의 루트 씌운 놈 표준 편차로 나눠줘야지 뭐가 나와? 상관계수가 나오잖아. 그쵸? 그럼 VX도 구해야 되고 VY도 구해야 되고 그쵸? 이렇게까지 풀려면은 너무너무 계산이 오래 걸린다고. 물론 그렇게 풀어도 결국 1이 나올 거긴 하지만 물론 시험장에서 이런 식으로 뭐 관계가 잘 보이면 상관없는데 관계가 안 보이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서 풀어야 됩니다. 계산을 복잡하게. 그쵸. 근데 당연히 너무나도 계산이 복잡한 문제는 시험에 그렇게 나오진 않기 때문에. 그죠? 왜냐면 공무원 시험이 100분의 100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한 문제당 1분 만에 풀어야 되는데 이걸 다 계산하고 있으면은 1분 만에 계산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선 상관계수든 공분산이든 이런 x와 y의 관계에 대해서 묻는 문제는 한번 뭐 해 봐? 점을 찍어 보고, 그래서 점을 찍어 봐서 '아 이 점들이 무슨 관계구나. 무슨 관계인 것 같구나.'라고 일단 한번 먼저 추측을 하고 예비 답을 일단 찍어 놔야 됩니다. 그쵸? 지금은 '아 이거 무조건 직선인데 0,0 아니면 1,1만 나와?' 그럼 무조건 00이랑 11 이으면은 직선밖에 안 되잖아. 그쵸? '아 그럼 상에서 1인 것 같다.' 하고 풀고 나중에 이제 시험이 시간이 너무 남아 이제 다 풀었어. 내가 OMR 체크도 다 하고 요 문제만 내가 그냥 아까 그냥 대충 1로 찍고 넘어갔었는데, 그쵸? 근데 시간이 남아. 그럼 그때 다시 돌아와서 진짜 이 값들을 한번 계산해서 확실히 1이 맞는지 한 번 더 검사해 주면 된다고. 되죠. 근데 아마 진짜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시면은 시간이 없을 거란 말이야. 검사는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면 일단 너무 시험장 환경이 일단 뭐 긴장도 되고, 그쵸. 처음 보는 문제들이 막 다른 과목에서도 막 튀어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긴장이 될 거기 때문에, 자 요런 상관계수나 공분산 구하는 문제는 어쨌든 최대한 계산을 우리가 안 할수록 좋은 거니까 점 찍어서 어떤 관계구나를 찾아서 상관계수를 찍는, 그쵸. 그런 연습을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완벽히 양의 선형 관계가 아니고 뭐 이렇게 점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찍혔어. 그죠. 그러면서 그래서 막 이어 보면 대충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 그쵸. 그냥 플러스가 나올 건 알겠는데 내가, 그쵸. 완벽히 1은 아니야. 그럼 답을 뭐 2번 골라야 돼, 3번 골라야 돼 이렇게 모르잖아.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풀어야죠. 계산해 줘야죠. 그쵸. 근데 보통 시험 문제는 그래도 웬만하면은 좀 명확한 문제들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니깐 일단 먼저 점부터 찍고 그다음에 답 일단 찍어 놓고 나중에 계산하자. 자 요런 전략을 한번 가지시기를 한번 바라겠습니다. 자 요렇게 설명드리면서 3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연속형 확률 변수 x랑 y가 독립이래. 그쵸? 그리고 각각의 확률 밀도 함수가 fx, fy랍니다. 그쵸? 여기 밑에 뭐 첨자는 x의 확률 밀도 함수, y의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요렇게 적죠. 그쵸? 자, 이럴 때 옳은 것만 고르면 설명 중에. 자, 첫 번째, 둘의 결합 확률 밀도 함수. 그쵸. 요렇게 쓸 수 있죠. 얘네들은 각 확률 밀도 함수의 곱으로 쓸 수가 있냐? 있죠. 왜? 독립이니까. 그죠. 독립이면은 결합 확률 밀도 함수를 이렇게 두 확률 함수의 곱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독립이면은 교집합의 확률을 어떻게 쓸 수 있어? 요렇게 쓸 수 있잖아. 그쵸? 확률에서. 그쵸? 이게 요 P가 연속형 확률 변수로 넘어오면 뭐가 되는 거야? 확률 밀도 함수가 되는 거라고. 그쵸? 그다음에 교집합의 확률이 결합 확률 밀도 함수가 되는 거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얘네 둘은 같은 말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기억 당연히 된다. 그래서 기억이 되는 거 이전 기출 문제에서도 나왔으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니은 당연히 안 되죠. 그렇죠. 독립일 때 차의 분산 어떻게 구해? 독립일 때 차의 분산 그냥 분산 뭐 해주면 돼? 더해주면 된다고. 그쵸. 여기가 빼기든 플러스든 그냥 분산끼리 더해준다. 이거는 뭐 많이 풀어봤으니까 안 된다는 거 아실 거고. 다음 디귿이 조금 헷갈리는 문장입니다. 그쵸. 디귿은 아직 지금까지 한 번도 시험에 나오지 않았는데 제가 요걸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적어 놨습니다. 자, x랑 y가 독립이면은 x랑 y를 이용해서 만든 함수들, x가 y가 들어간 함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걔네도 독립이다. 걔네를 이용해서 만든 놈들. 자, x랑 y가 독립인데 얘는 뭐 한 거야? x를 제곱했죠. 그쵸? 어떤 fx가 무슨 x제곱 요런 함수에다가 x를 집어넣은 거라고. 또 뒤에 거는 뭐야? 2의 x승이라는 함수에다가 y를 여기다 x 대신에 y를 여기다 뭐 한 거야? 이렇게 집어넣었다고. 그쵸? x, y가 독립이면 두 변수를 이렇게 변환해 갖고 이용해서 만든 다른 확률 변수 있잖아. 그쵸? 걔네들도 독립이랍니다. 그쵸? 자, 요거는 당연히 통계학 개론을 당연히 조금 벗어나는 내용인데 그런데 혹시라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갖고 한번 일단 넣어 봤고, 만약에 정답 3 번인데 아무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푸는데 기억 알겠고 니은 틀렸어. 그쵸? 근데 디귿은 난생 처음 보는 문장이야. 자, 그럴 때 어떻게 정답을 찍을 건가? 여러분들은.
그쵸. 그런 걸 한번 연습해 보라고 제가 일부러 디귿에는 난생 처음 보는 문장을 넣어 놨습니다. 되죠. 근데 뭐 일단 내용은 쉬우니까 물론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나올 수 있겠지만 뭐 당장 올해 나온다는 말은 아니고, 만약에 내가 기니디를 푸는데 기억 맞고 니은 틀린 거 알았는데 디귿은 처음 봐. 그럼 그럴 때는 기억만 맞다 하고 찍을 건지, 기억 디귿도 맞다 하고 찍을 건지. 그쵸. 이런 것도 미리 시험장 가기 전에 전략을 세워 놓으셔야 된다고. 그쵸. 그때 돼서 시험장 가서 '아 디귿? 아 이게 처음 보는 문장인데. 아 이거 맞는가 틀린가? 아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막 이런 식으로 막 한 30 초, 뭐 1분 이렇게 고민하고 있어. 그럼 어차피 시간 날리는 거라고. 그쵸. 어차피 내가 모르는 문장은 어차피 시험장에서 생각한다고 나 나오 뭐더라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쵸. 내가 알아낼 수가 없다고. 시험장에서 30 초, 1분, 뭐 많게는 뭐 10분 생각한다고 내가 아예 모르는 문장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다고. 그쵸. 그런 거를 빨리 받아들이시고, 빠르게 받아들이시고, 만약에 시험장에서 내가 처음 보는 문장이 나왔을 때는 '나는 얘를 무조건 맞다고 치고 정답 고르겠다.' 아니면 '얘를 무조건 틀리다고 치고 정답 고르겠다.' 자 이런 식으로 전략을 좀 세워 가시고, 그쵸. 그런 다음에 시험을 치면은 그래도 뭐 30 초, 1분 이렇게 쓸데기 없이 고민하는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4번 문제 출제해 봤습니다. 네. 5번 결합 확률 밀도 함수를 알려주고 각 확률 밀도 함수를 계산해 봐라. 요런 문제죠. 그쵸. 자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처음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도대체? 자 일단 1번 이럴 수 있죠. '아 귀찮다. 이거 언제 다 1, 2, 3, 4번 적분하고 있어야 되냐.' 그쵸. 2번 '아예 모르겠다. 아예 이렇게 결합 확률 밀도 함수 줬을 때 요 x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 구하는 방법을 내가 아예 모르겠다.' 자 요럴 수가 있죠. 그쵸.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귀찮다.' 당연히 뭐 해야 돼? 이거를 제껴 놓고 다음 6 번부터 푸셔야 됩니다. 그러고 시간이 남았을 때 5번 푸셔야 된다. 자 요런 말이고, '나 모르겠다. 모르겠다. 얘 제낀다고 하더라도 다시 돌아와서 너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그래도 결합 확률 밀도 함수가 시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합 확률 밀도 함수를 적분하는 게 시험에 나올 수도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적분에 대한 두려움을 좀 버리시고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래도 기본적인 식은 알고 가셔야 된다. 그랬을 때 나왔는데 내가 시간이 남아. 그래서 다시 이 문제를 천천히 풀어볼 시간이 있어. 그쵸? 근데 내가 아예 공식을 안 외우고 가면은 아예 못 푸니까 이번 기회에 그냥 요 정도 기본은 알고 가셔라. 자 요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뭐가 기본이냐? 결합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어. 되죠. 근데 fx에 대해서만 확률 밀도 함수 구하고 싶어. 얘를 뭐라 그래? 주변 확률 밀도 함수라 그러죠. 그쵸.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냐? 자 적분을 해 줍니다. 되죠. 적분을 해. 누구에 대해서? y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야. fxy를, 이 결합 확률 밀도 함수를 그대로 적으시고 뭘로만? y로만 다 적분하는 거야. y에 대해서만 싹 다 더해. 그럼 결국 뭐만 남아? x에 대한 확률만 남게 됩니다. 되죠. 왜 이렇게 되는지까지는 지금 뭐 개념 시간이 아니니까 자세히 설명드릴 수 없는데, 어쨌든 요렇게 구한다. fy는 어떻게 구해? 얘도 적분을 해. 누구? fxy를. 그쵸? 근데 나는 y만 알고 싶은 거잖아. 그럼 누구로 적분을 해? x로 적분을 하는 겁니다. 되죠? 자 다음에 3번, 만약에 내가 조건부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하고 싶어. 그쵸? 근데 우리가 조건부 확률 어떻게 구하는지 알잖아. 이거 어떻게 구해? PB분의 PA 교집합 B 요렇게 구하잖아. 그쵸? 이것도 똑같이 그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FY분의, 그쵸? 요 Y를 여기다 갖다 쓰는 거야. 그다음 위에는 뭘 써? 교집합의 확률. 이 연속형 확률 변수에서 교집합의 확률이 뭐야? fx, y 결합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되죠? 그래서 요렇게 그냥 나눠 주시면 됩니다. 되죠? 다음 마지막으로 4 번은 뭐야? 누적 분포 함수죠. 그쵸? 누적 분포 함수는 어떻게 구해? 적분을 해 줍니다. 누구? 내가 구하고 싶은 확률 밀도 함수를 x에 대해서 적분을 해. 그쵸?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x까지. 요렇게 적분해 주시면 된다고. 되죠? 근데 여기도 x가 있고 여기도 x가 있으니까 헷갈리니까 보통 여기다 t라고 이렇게 적긴 하는데, 그냥 내가 아는 그 확률 밀도 함수를 뭐 해 주면은 적분해 주면 그게 바로 뭐야? 누적 분포 함수가 되게 됩니다.
되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각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한다는 거를 그것들아 정확히 실제로 뭐 안 구해 봐도 돼. 근데 이런 식으로 구한다는 거는 한번 이번 기회에 기억해 주시고 시험장에 가셔라. 그래야지 문제가 나왔는데 내가 당연히 처음에는 몰랐고 뭐 이거 나중에 풀어야지 넘겼지만 시간이 남았을 때 그래도 깨작깨작 거릴 수는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되죠. 자 그래서 밑에 뭐 적분은 진짜 제가 실제로 다 해 놨으니까 답안지를 보시면은 당연히 뭐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요 적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요 문제를 낸 거니까 제가 아까 방금 적어 놨던 그 내용들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적분하는 방법 하나만 할게. 자 1 번만 해 보겠습니다. 인테그랄. 나는 fx만 알고 싶어. 그럼 누구 적분하라고? 결합 확률 밀도 함수를 누구에 대해서? y에 대해서 적분하라고. 그럼 여기다 범위를 적어 줘야 돼. 위랑 아래에다가. 거기에는 무슨 범위를 적냐면 요 y의 전체 범위를 적는 거야. 지금 문제에서 보면 y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1까지만 가능하대잖아. 하대잖아. 그렇죠? 그럼 0부터 1을 적어 주는 겁니다. 되죠? 그럼 인테그랄 0부터 1 결합 확률 밀도 함수가 12xy 1-x dy 요렇게 되죠. 그쵸? 그럼 지금 뭘로 적분하는 거야? y로 적분하는 거라고. 그럼 y만 변수인 거야. 그렇죠? 나머지 x라고 적혀 있는 놈들은 변수가 아니라 그냥 내가 숫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쵸? 적분할 때 그냥 숫자들은 이 앞으로 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x 1-x는 그냥 앞으로 나가 주시고 그쵸? 그리고 뒤에 나머지 0, 1, y, dy만 적분해 주면 됩니다. 그쵸? 뭐 얘 적분하는 거는 뭐 할 수 있으니까 2분의 1 y 제곱을 미분하면은 y가 되겠죠. 그쵸? 2가 앞으로 튀어나가니까 0, 1이니까 0은 대입해봤자 0이고 1 대입하면 2분의 1만 남죠. 그래서 얘가 요만큼이 뭐가 돼? 2분의 1이 돼 갖고 6x 1-x 요렇게 확률 밀도 함수가 되게 됩니다.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내가 이 방법들을 몰랐다 그러면은 답안지를 보시고 한 번씩 뭐 해줘? 적분을 해 주시라고. 이제 한 번씩 적분하는 연습을 한 번만 일단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험장에 간다면은 만약에 혹시라도 이거와 비슷한 문제 어쨌든 내가 적분해야 되는 문제가 나왔을 때 쉽게 적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요렇게 5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